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카이스트, 새로운 물 기반 아이언 브롬 전지 개발, 멤브레인 필요 없고 값싸고 발화도 없어 ESS 대체도 가능할까?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카이스트, 새로운 물 기반 아이언 브롬 전지 개발, 멤브레인 필요 없고 값싸고 발화도 없어 ESS 대체도. 지금 카이스트에서 새로운 물 기반 전지를 개발을 했는데요. 카이스트는 생명과학, 화학공학과 김희탁 교수님과 신소재공학과 김상욱 교수님의 그 협업을 통해서 전기화학 소자의 핵심 부품인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도 80% 이상을 유지하면서 1000번 이상 구동되는 새로운 개념의 물 기반 아이언 브롬 전지를 개발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물 기반 아이언 브롬 전지의 개발로 연구로 기대되는 효과를 한번 보면 다공성 분리막이나 분리막 그리고 불 속의 이온 교환막을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술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이번 연구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논문이 이번에 게재가 됐는데요. 이주혁 박사과정, 변혜린 박사 후 연구원이 공동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세학술지 Advanced Materials의 12월 27일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된 상황입니다. 논문명은 고에너지 효율이 막이 없는 무흐름 아이언 브롬 배터리, 폴리브로마이드의 전기화학적 성장 활용에 대해서 논문명이 되어 있거든요. High Energy Efficient Membrane is Flawless, the 12-year battery, 그리고 Utilizing the Electrochemical Growth of Polybromid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연구진의 성과는 최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전력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장치인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에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게 현재 배터리용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로 사용돼서 회수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용 2차 전지로 지금 사용되고 있으나 발화성 유기 전액인 리튬계 소재로 인해서 발화의 위험성이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불에도 타지 않는 이런 불이 나지 않는 이런 전 배터리를 만들면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받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7년도부터 2019년도 10월까지 총 21건의 ESS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이 ESS 시설 1490개 중 35%인 522개가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ESS 시설의 화재로 뜨고 있는 물 기반 2차 전지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ESS 시설이 화재로 인하여 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비발화성 물 기반 2차 전지 기술이 ESS용 차세대 2차 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불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은 안전한 전지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들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기술, 특히 물 기반 2차 전지 기술이 뜨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대중화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특히 다양한 물 기반 전지 기술 중에 아연과 브롬을 활물질로 사용하는 아연 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는 높은 구동 전압 및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개발이 되어가고 있는 게 40년이 넘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사용을 못했을까요? 이 아연 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의 상용화를 막고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요. 특히 아연 브롬 레독스 전지가 브롬이 아연과 반응할 때 전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문제 때문에
전지의 사용화가 지연됐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억제를 하려고 하면 다른 기능들을 섞어야 되잖아요. 이 억제하기 위해서 펌프를 이용해 브롬에 함유된 전해질을 외부 탱크로 이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는데요. 펌프 구동을 위해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고 일단, 그리고 이송 중에 브롬에 의한 외부 배관이 부식되는 문제를,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게 됐습니다. 펌프를 한 번은 돌려야 되기 때문에 펌프 돌리는 동력 때문에 에너지 효율 감소, 그리고 브롬이 이동하면서 외부 배관 부식,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상용화가 지체가 되고 있었어요. 또한 브롬을 포획하는 전해질 첨가제 및 브롬물 이동을 차단하는 멤브레인에 대한 개발도 진행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멤브레인이 뭐냐면 이것을 쌓아서 막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유조선을 만들 때도 멤브레인 방식이 있잖아요. 멤브레인은 통으로 만들어서 이 멤브레인 가운데 이동을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인데, 이 멤브레인 기술도 이동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멤브레인을 만들 때 멤브레인 가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증가가 되죠. 그리고 이 멤브레인을 만들면서 출력도 저하가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새로운 신동력을 만드는 이런 기술들도 좌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진이 다른 방식으로 전지를 개발을 했는데요. 김희탁 교수와 김상욱 교수 공동 연구팀은 일본, 미국에 의존하던 멤브레인 소재와 어떠한 첨가제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물 기반 아연 브롬 전지를 이번에 개발을 한 것입니다. 전해질 내에 이온과 외부 전기회로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한정된 역할만 하던 전극의 기능에 브롬을 포획하는 멤브레인 기능과 첨가제 기능을 추가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기존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던 전극에 이 브롬을 포획하는 기능을 섞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극에 브롬을 포획하는 방법을 만들었을까? 그 방법을 한번 보면 질소가 삽입된 미세 기공 구조를 전극 표면에 삽입시켜서 미세 기공 내부에서 비극성 브롬을 극성 폴리브롬 화물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질소 도핑 카본과 브롬 폴리 화물 간의 쌍극자 상호 작용을 통해서 폴리브롬 화물을 기공 내부에 완전히 그냥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전극 사이에 브롬을 포획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전극 내에 멤브레인과 첨가제 기능을 추가를 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 질소가 도핑된 미세 기공이 코팅된 다기능성 전극의 제조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카본화 시키고 질소를 도포시켜서 카본화 시키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다음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브롬 활물질을 전극 내부에서 폴리브롬 화물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다기능성 전극의 메커니즘 모식도와 멤브레인을 장착하지 않고 구동되는 전지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멤브레인 프리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멤브레인을 만들지 않고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지금 A씨로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의 장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술은 전극이 브롬을 포획하는 멤브레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고가의 멤브레인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브롬을 외부 탱크가 아닌 전극 내부에 저장하므로 펌프와 배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절감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또 에너지 효율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개발한 물 기반 아연 브롬 전지는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튬 이온 전지보다 45배나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도 83% 이상을 보이며 1000사이클 이상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전지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이것도 아연 브롬 전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또 하나 또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자평을 한번 보면 김상욱 신소재공학부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차세대 물기반 전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노 소재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희탁 생명화학공학부 교수님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기존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개발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 라는 자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연구 지원도 있었는데요. 이 연구는 카이스트 나노융합연구소, 그리고 에너지 클라우드 사업 서비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 연구 지원 사업인 다차원 나노 조립 제어 창의 연구단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한국이 ESS에서 선두주자, 그리고 2차 전지에서도 선두주자로 뛰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